안녕하세요.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템의 원가이드 키트의 부속적인 키트인 액세서리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소개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DSLR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그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렌즈가 필요하겠죠. 접사가 필요할 때는 마크로 렌즈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본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붙게 됩니다. 후레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래서 오스템의 원가이드 키트를 다양한 임상적인 환경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즉 한계를 극복하는 케이스들이나 아니면 정확성을 극대화해 줘야 되는 케이스들에서 원가이드 키트만으로는 부족한 케이스에서 도움이 줄 수 있는 키트가 바로 액세서리 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키트의 소개보다는 어떤 부속품들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액세서리 키트, 원가이드 액세서리 키트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스페어 부분들이 많습니다. 술자의 그런 어떤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가적인 부속품들을 끼워 놓을 수 있는 저런 스페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 프로파일러입니다. 우리가 다들 이미 오스템의 봄 프로파일러 드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플란트가 서브크레스탈로 굉장히 깊이 식립됐을 때 힐링 어바트먼트의 체결이 위에 있는 크레스탈에 있는 코티칼본의 간섭에 의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상방에 있는 크레스탈의 코티칼본을 날려주는 본이 오스템의 봄 프로파일러가 되겠죠. 원가이드 키트에는 플래트닝 드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원가이드 키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크레스탈의 코티칼본에 간섭이 생겨서 이니셜 드릴이 충분히 풀뎁스로 되지 않을 때는 플래트닝 드릴을 쓰게 되겠죠. 하지만 이 플래트닝 드릴이 갈아내는 크레스탈 코티칼 부분보다 더 많은 양을 그라인딩하고 싶을 때, 힐링 어바트먼트가 체결되지 않을 때, 아니면은 혹은 미리 만들어 놓은 캐드캠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자 할 때 임플란트가 굉장히 깊이 식립됐다고 한다면 상방에 있는 본을 그라인딩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본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직경은 4.5, 5.5, 7.5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힐링 어바트먼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적정한 직경의 본 프로파일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넣을 수 있는 위쪽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방에 있는 크레스탈의 코티칼본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목적에 따라서 그라인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래트닝 드릴입니다. 왜 플래트닝 드릴이 오스템의 원가이드 키트 안에 있는데 또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할 때 제가 좀 건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플래트닝 드릴이 절삭력은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저렇게 크레스탈의 코티칼본을 그라인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라인딩을 하고 나면 저렇게 플래트닝 드릴과 드릴 사이의 플룻에 코티칼본이 굉장히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깥에서 닦아내고 다시 또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한두 개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임플란트를 할 때, 특히 하악의 구치부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특히 서브크레스탈로 깊이 식립하자고 할 때는 플래트닝 드릴을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닦아내고 또 쓰고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플래트닝 드릴은 좀 여분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풀마우스의 임플란트를 할 때는 플래트닝 드릴을 여분 거를 꺼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액세서리 키트에 넣어두면 좋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서리 키트가 루틴한 그냥 단순한 임플란트를 원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식립할 때 사용한다기보다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편리하게 식립할 때 쓰는 부속적인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트닝 드릴도 가이드 홀의 그런 직경에 따라서 와이드 배럴과 레귤러 배럴 두 종류를 선택해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시면 SS와 US 타입의 임플란트를 원가이드로 식립하고자 할 때 사용해야 되는 노마운트 드라이버와 픽처 드라이버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출시된 KS 임플란트도 식립할 수 있게 저렇게 KS 임플란트용의 노마운트 드라이버와 픽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오스템의 원가이드 키트는 오스템의 주력 상품인 TS를 식립할 수 있도록, 즉 TS용의 노마운트 드라이버와 픽처 드라이버가 들어있게 되겠죠. 하지만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임상적인 필요에 있어서 US나 SS를 식립하고자 할 때는, 물론 플래닝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때 사용해야 되는 노마운트 드라이버와 픽처 드라이버가 저렇게 따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이드 키트 안에도, 새로 나온 원가이드 키트 안에는 스페어 파트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런 것들을 다 넣어두기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K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본 앵커입니다. 그리고 본 앵커를 식립하기 위한 드릴이 되겠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완전 무취학 환자에 있어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할 때 준비 단계와 수술 단계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본 앵커와 픽스처 앵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편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액세서리 키트를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본 앵커와 픽스처 앵커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전용 툴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했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키트들이 좀 붙어 들어가면서 저 액세서리 키트가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의 히스토리가 되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가이드 수술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템플릿의 안정성입니다. 제 오스템 원가이드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가이드 수술이 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플랩을 열고 가이드 시팅하고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인접한 치아에 가까운 쪽에서는 그렇게 가이드에 동요도가 없습니다. 또한 저기 보면은 가이드의 내면과 치아 사이에 갭이 많이 보이죠. 가이드를 준비할 때는 제가 템퍼러리 크라운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놓고 실제 수술할 때는 템퍼러리 크라운을 제거를 했습니다. 잘 안 맞겠죠. 하지만 저렇게 가이드를 서포팅해주는 치아들로부터 먼 쪽으로 드릴링을 할 때는 가이드가 틸팅이 됩니다. 자, 임플란트가 식립은 되고 있는데 저게 정확할까요? 가이드 안정성이 없는데. 자, 인접한 치아로부터 굉장히 먼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가이드가 저렇게 뒤뚱뒤뚱 움직입니다. 하방의 연조직도 제가 크게 열어버렸죠.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담하죠. 특히 상하악 전치부와 같이 링궐이나 팔라탈의 코티칼본이 굉장히 딱딱하고 강한 경우에는 테이퍼 바디의 임플란트, 즉 TS와 같은 테이퍼 바디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는 저렇게 링궐볼과 팔라탈월이 임플란트를 버컬 쪽으로 로테이팅 아웃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식립이 안 되겠죠. 더구나 상방에 있는 서지컬 템플릿이 안정되지 못하고 틸팅도 되고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드릴링부터 다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완전 무취학 환자에 있어서 가이드 수술을 정확하게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지컬 템플릿의 안정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제가 서지컬 템플릿의 분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치아 지지형, 치아와 점막 복합 지지형, 그리고 완전 점막 지지형. 이거에 따라서 가이드의 안정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 무취학 환자에 있어서 완전 점막 지지형의 가이드, 그리고 전치부에는 치아가 남아있지만 후방에는 잔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프리핸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치아와 점막 복합 지지형 케이스에서 우리가 가이드 템플릿의 틸팅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인접한 치아로부터 먼 쪽에서 드릴링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지바에 의한 서포트가 이루어질 때 드릴링을 하면서 가이드가 진지바의 텐션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동일한 양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몸통에서부터 먼 쪽으로 갈수록 동일 각도로 움직이지만 그 데비에이션 되는 양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프리핸드 케이스에서는 최후방 구치에 드릴링을 할 때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안정성을 위해서처럼 앵커 스크류를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앵커 스크류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앵커 스크류는 버컬이나 팔라탈 쪽으로 고정이 되겠죠. 측방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드릴링을 하면서 발생되는 압력은 수직적인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이드가 틸팅되는, 디스탈로 꺾이는 현상을 완벽하게 막아주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많이 막아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정확성을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하기가 좀 부족하겠죠. 또 하나는 술자가 깜빡하고 이 앵커핀에 대한 디자인을 못했을 때, 의뢰를 못했을 때, 앵커핀이 없이 원가이드 템플릿이 왔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 앵커가 되겠습니다. 즉 본 스타퍼가 되겠죠. 가이드의 버티컬 픽세이션, 즉 드릴링을 할 때 가이드가 틸팅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버티컬 픽세이션을 위한 본 스타퍼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어떤 가이드 홀이 다시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향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는 그 부위에, 즉 이미 만들어진 원가이드 템플릿의 가이드 홀을 통해서 바로 고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가이드 템플릿의 디스탈 틸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체형으로 생겨 있고요. 앵커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앵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똑같이 식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원가이드의 가이드 홀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식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 가이드 홀의 직경에 따라서 5.7 배럴을 가진 것과 5.0 배럴을 가진 것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와이드 홀인지 레귤러 홀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사이즈의 본 스타퍼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 환자 하악에서 저 버티컬 픽세이션을 위해서 본 앵커를 사용했던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리핸드 케이스입니다. 잔존 대구치들이 심한 치주 질환 때문에 발치가 됐고요. 자, 전치부도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는 40번대 캐나인부터 그 뒤에 치아는 남겨놨었죠. 죄송합니다. 40번대 캐나인까지 발치를 하고 44번, 5번, 6번만을 남겨놓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리핸드 케이스에 소수 치아만이 잔존을 했기 때문에 앵커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원가이드 키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앵커를 이용해서 먼저 측방에서 고정을 해주죠. 지금 저게 바로 본 스타퍼, 본 앵커가 되겠죠. 저거를 가이드 홀을 통해서 드릴링을 하고 해줍니다. 상악 구치부와 같이 골질이 좋지 않은 부위에서는 굳이 드릴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환자는 하악 대구치 부위이기 때문에 골질이 좋았기 때문에 저 드릴링을 해주고 식립을 했습니다. 자, 저렇게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에 하나의 본 스타퍼 혹은 본 앵커를 저렇게 식립을 해놓고 최후방에 있는 구치에 드릴링을 할 때 저 스타퍼가 버티컬 픽세이션을 해주죠. 즉 가이드의 디스탈 틸팅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환자에게서 정확하게 식립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미리 사전 보철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을 위해서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사전에 만들어 놓은 캐드캠 어바트먼트, 원핏의 어바트먼트와 PMMA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계획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정확성이 중요하겠죠.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드릴링을 되면서도 이 가이드가 디스탈로 꺾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본 앵커를 사용을 했고요. 저거를 둔 상태에서 이제 본 앵커, 본 스타퍼의 앞쪽에도 드릴링을 해줍니다.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연조직 홀을 제거를 해주고요. 통상적인 드릴링 시퀀스대로 보시면 가이드가 굉장히 안정적인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핸드임에도 불구하고요. 인접한 치아들, 그 잔존한 이 가이드를 서포팅해주는 치아들은 44, 45, 46번인데 지금 35, 36, 37에 드릴링을 하는데도 가이드가 꺾이거나 그런 건 없죠.
이런 식으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또한 완전 무치약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악 완전 무치약 환자입니다. 물론 저렇게 팔라탈 쪽에서 3개의 앵커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먼저.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악에는 골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앵커핀의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팔라탈 쪽에 식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드릴링을 할 때 드릴의 스타퍼가 가이드홀의 탑을 닿을 때까지 드릴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가이드가 앞쪽으로 틸팅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악이나 하악의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드릴링이 다 버컬로 앵귤레이션이 되고 임플란트도 다 버컬로 밀리거나 앵귤레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주려면 이 가이드 템플릿의 버티컬한 안정성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본 앵커가 되겠죠. 상악이니까 드릴링 하지 않고 바로 먼저 앞쪽에 1번 부위, 21번 부위 하나에 본 앵커를 식립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치부인데요. 구치부에는 티슈 펀치를 먼저 사용해서 연조직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티슈 펀치 사용한 다음에 연조직 콜 제거해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가이드를 고정해주기 위해서 본 앵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드릴링을 해줬습니다. 좀. 그리고 이 본 스타퍼나 본 앵커를 사용할 때는 연조직이 두꺼운 경우에는 연조직에 걸려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티슈 펀치를 좀 사용을 해주는 것이 연조직이 두껍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17번 부위에도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고 본 앵커용 드릴을 사용을 해서 드릴링을 해주고 본 앵커를 식립을 했습니다. 양측 7번과 가장 최전방인 1번 부위에 식립을 해두게 되면 저게 삼각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드릴링을 할 때도 가이드가 앞쪽으로 틸팅될 일이 없을 것이고요. 6번 부위에 드릴링을 할 때도 가이드가 뒤쪽으로 틸팅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식립되는 임플란트의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바로 버티컬 픽세이션을 위한 본 앵커가 되겠고요. 그 앵커들을 미리 구입을 해서 넣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액세서리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본 앵커용 드릴이 위에 있고요. 당연히 드릴도 가이드 홀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 종류가 필요할 것이고요. 본 앵커도 레귤러 홀용 그리고 와이드 홀용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3개씩 넣어놓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스처 앵커입니다. 이 픽스처 앵커에 대해서도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사들에서도 이런 식립된 임플란트에 고정을 해서 즉 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을 부가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픽스처 앵커들이 있는데요. 원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템의 픽스처 앵커는 투피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내면에 헥사까지 완전하게 인게이지를 할 수 있게 헥스를 가지고 있고 넣고 위쪽에서 타이트닝을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픽스처 앵커를 연결을 하고 마치 우리 임프레션 코핑 연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연결해주고 저거를 원가이드 키트 안에 있는 앵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는 거죠. 식립하는 순간부터 저거를 이용해서 가이드홀에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옆에 치아에 있는 옆 부위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나 드릴링을 할 때 제가 부가적으로 가이드의 틸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에서 사전 보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픽스처 앵커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픽스처 앵커도 가이드홀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레귤러 홀용과 와이드 홀용을 구성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페어 부분인데요. 자, 이 스페어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넣어둘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원가이드 키트 안에 있는 앵커 스크류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앵커 스크류만을 구입을 해서 여기 넣어 놓으셔도 되겠죠. 원가이드 키트 안에 보면 3개의 앵커 스크류가 들어가 있는데
앵커 스크류 3개 가지고 충분히 되겠지만 혹시 모르는 경우에 4개 혹은 5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부추가적으로 여기다 구입을 해서 넣어 놓으셔도 되겠죠. 4개나 5개 앵커 스크류가 필요한 케이스는 완전 무취약 케이스가 될 테니까 그럴 때에 액세서리 키트를 까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드릴은 바로 패스 드릴입니다. 우리가 드릴링을 하면서 특히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에서 이미디어트 인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이 드릴이 밀리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상악 전치부에서 팔라탈 쪽에 인덴테이션을 만들고 나머지 그 인덴테이션을 확장시키는 드릴링 방식을 사용을 하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사용해야 되는 드릴이 바로 사이드 커팅 드릴이죠. 하지만 원가이드 키트 안에는 사이드 커팅 드릴이 없습니다. 사이드 커팅 드릴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드릴의 패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임플란트의 패스를 따라서만 드릴링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이드 커팅 드릴이 있다고 하더라도 측벽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저렇게 이니셜 드릴이나 아니면 원가이드 드릴에 커팅 엣지가 있는 에이펙스 부분이 아닌 드릴의 측벽이 딱딱한 팔라탈 월을 만나게 되면 드릴이 미끌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원가이드 드릴의 측벽에는 커팅 날이 없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라이브 수술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니셜 드릴을 쓸 때는 별로 드릴이 짧으니까 안 닿아요. 하지만 11.5mm의 원가이드 드릴을 바로 쓸 때는 드릴이 전진을 못합니다. 지금 덜썩하면서 들어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가이드가 들썩했다는 건 드릴이 밀리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식립된 임플란트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드릴이 한번 밀려서 다른 곳에 드릴링 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드릴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경험을 하냐면 캐나인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캐나인의 루트가 길고 팔라탈 쪽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만든 게 바로 오스템의 원가이드 패스 드릴이 되겠습니다. 끝이 플랫엔드입니다. 즉 딱딱한 측벽을 만나더라도 그쪽에 90도에 약 그 렛지 형태의 어떤 인덴테이션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하지만 얘도 사이드 커팅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릴의 끝쪽 부분이 딱딱한 팔라탈 월을 만났을 때 테이퍼된 에이펙스를 가지고 있는 원가이드 드릴이나 이니셜 드릴과는 다르게 그쪽 부위를 찍어서 렛지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팔라탈 월을 그라인딩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가이드 패스 드릴인데요. 새롭게 리뉴얼된 새로운 원가이드 키트 안에는 이 패스 드릴이 들어있습니다. 5.0의 가이드 홀에 쓸 수 있는 패스 드릴, 그리고 5.8의 와이드 홀에 쓸 수 있는 패스 드릴이 2개가 들어있는데요. 구치부에서는 이걸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전치부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패스 드릴의 길이는 7mm와 13mm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7mm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13mm를 쓰셔야지 그 가이드 배럴과 가이드 홀의 콘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짧은 것부터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쪽 부위와 여기에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전 원가이드 키트를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이 패스 드릴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스페어 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패스 드릴을 내가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넣어둘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신 원장님들은 이 원가이드 액세서리 키트에 저 패스 드릴을 7mm와 13mm짜리를 사셔서 저 스페어 파트에 구성을 하시면 상악 전치부에, 즉 이니셜 드릴링이 밀리는 것 같네, 아니면 원가이드 드릴을 썼는데 드릴링이 밀리는 것 같네, 이럴 때 바로 패스 드릴을 손쉽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액세서리 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떤 컴파트먼트들이 중요한지,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가이드의 정확성을 위해서 주로 액세서리 키트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본 앵커와 픽스처 앵커, 그리고 이 패스 드릴. 기존에 새로운 신형의 원가이드 키트가 있으신 분들은 패스 드릴 굳이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겠지만 구형의 원가이드 키트로 나 잘 쓰고 있는데 이러시는 원장님들께서는 패스 드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걔를 넣어둘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구매를 하셔서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가이드 키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키트가 바로 액세서리 키트고요. 원장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채우거나 뺄 수 있는 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